일본이 상종하지 못할 나라라는 건 역사를 통해서도 또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인간이 맞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3명과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9명이 타고 있던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해양경찰청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 접수가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2시간을 방치했다니 이 정도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민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국적을 불문하고 최대한 빠르게 구조를 했을 것이 뻔해 더 분한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일본 측의 어선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을까요? 21일 한 언론이 입수한 해경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8분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쪽 168km 해상을 지나던 H상선이 72톤급 홍계잡이 통발 어선인 제11 일진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인 사고 해역이 일본과 가깝다고 판단한 H상선은 12분 뒤 무선 통신 설비를 이용해 해상보안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해상보안청 함정인 츠루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 36분으로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사고 어선 주변에는 한글로 일진호라고 적힌 대피용 고무보트 구명벌이 떠 있었습니다. 사고 해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돼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측 어선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 측에 더 빠르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은 그 반대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도착을 하고 나서 1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2시 24분에서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해경은 그제서야 5,000톤급, 1,500톤급 함정을 급파할 수 있었고 사고 선박이 처음 발견되고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 50분에서야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 특수구조대를 태운 해경 항공기도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해경 상황 보고서를 입수한 이 언론은 보통 일본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인데요.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런 기사를 올릴 정도이니 이번 일본의 행동은 선을 넘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업보를 계속 쌓는 걸 보니 그 땅덩어리가 언제까지 떠있나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처로 경북지사는 실종자 구조를 위한 수색이 시급한 만큼 인력과 장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고 독도평화호와 경북 202호 등 관공선과 민간어선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려고 지시했는데요. 사고 발생 추정 시간으로부터 32시간이 지난 시점에 중국 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 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부표를 잡고 30시간을 넘게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19일 저녁 11시 큰 파도를 맞고 배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장인 박모 씨는 선박 조타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선장 부인의 등 수술 자국은 내 남편이라는 증언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등에서 수술 자국이 발견됐는데 남편이 예전에 상선을 타고 조업을 할 때 생긴 수술 자국이라며 흐느꼈기 때문입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늦게 통보가 온 것이 맞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해상보안청도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상태라 일단은 사고를 먼저 수습한 뒤 통보가 늦어진 이유를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는 그들의 행동은 진심으로 가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때문에 경북도는 애초 독도의 날을 맞아 사회 및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독도 현지에서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한 행정력 동원을 위해 안동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독도의 날을 코앞에 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접수를 제때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점에서 왠지 모를 일본의 특유의 음침함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사고 어선을 발견하고 거의 2시간 늦게 한국 측에 통보를 했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들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시간이 어떻게 됐든 한국 측에 알렸는데 감사가 없네. 이것이 코리안. 불평은 그만하고 소식을 전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대응이 늦어진 건데 왜 일본을 비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독도 주변이라면 일본의 영해이기 때문에 불법 조업 아닌가? 외무성은 항의를 해야 한다. 독도를 점령하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을 하니까 천벌이 내려진 것.
빨리 통보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보장이 있는가? 한국은 그저 희생이 일본의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런 의견들은 수천 개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이라는 독도 근해인데 일본이 먼저 발견한 것에 대한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우기면서 왜 일본보다 먼저 사고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냐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기사를 제대로 읽고 하는 말인가 싶어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영해는 기점으로 12해리, 즉 22.224km까지를 말하는데요. 사고 선박의 전복이 추정되는 지점은 독도로부터 약 168km 떨어진 곳이며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이었습니다. 일본에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에 사고를 발견한 H상선은 일본 측 해안보안청에 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이해를 위해 독도 인근 해역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독도 너희 땅이라며 왜 사고 하나를 발견하지도 못하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들이 정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식을 전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반응은 적어도 사고 사실을 즉각 한국 측에 통보해줬을 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죽하면 현재 일본 포털인 야후재팬은 한국 어선이 전복됐다는 한 기사에 댓글창 숨기기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만 해도 너무한 분위기를 AI가 감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후재팬은 지난 19일부터 비방이나 중상 댓글 대응책의 일환으로 댓글창을 숨기는 AI 기술을 도입한 바 있는데요. 댓글창이 숨겨지지 않은 기사의 댓글에도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의견이 넘쳐나고 있는데, 댓글창 숨기기 기능이 적용된 해당 기사에는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렸을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국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 구하는 일은 인도적으로 바로바로 알려야지 이 나쁜 놈들아. 일본 진짜 빨리 침몰하면 좋겠다. 제발 좀. 평생 일본 불매해야 합니다. 사실상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네. 소름 끼친다. 앞으로 일본 배에서 구조 요청 오면 빨리 달려가서 현장 도착 후 1시간 40분 있다가 일본 측에 알려줘 보자. 그럼 이해하겠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견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현재 실종 상태이며, 해경은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민간함선 도움까지 받으며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초속 4에서 6m의 바람이 불고 4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울진군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에서 무사 귀환을 바라며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현장에는 해경과 해군 함정 4척, 헬기 3대, 항공기 2대, 민간어선 2척과 관공선 2척 등이 동원되며 나머지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경이 3차례에 걸쳐 선내를 수색한 점과 9명 중 7명이 해상으로 탈출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로 볼 때 선내에서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 역시 22일 오전 6시 30분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린 상태입니다. 만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고 사실을 바로 통보해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기에 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수색 작업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쌓은 업보가 하루빨리 그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